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전남 남해안에 상륙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제주 부근을 거쳐 자정쯤 고흥 해상에 근접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400mm 이상, 남부지방은 100에서 300mm입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남해안 상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급경사지 특별관리구역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긴급구조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급경사지 150곳의 마을 이장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방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오늘 낮 12시부터 주암댐에서 초당 200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북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사전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18명, 전남에서 1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개학을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 오늘부터 다시 2주간 연장됩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긴급 방역으로 학교 시설 운영이 임시 중단됐고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해 전수 진단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지난 20일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감염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2주 전 개학을 하고 증상이 나타난 날까지 등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기아 타이거즈 2군 선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구단은 2군 전원에 대해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가 격리키로 했습니다. 기존 감염원을 통한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연일 발생하는 상황. 확산세를 잡기 위해 광주와 전남 지역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모든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편의점과 카페, 식당 안에서의 취식은 물론 야외 테이블 이용도 금지됩니다.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이뤄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며 시민들의 협력과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에 사업이행 보증금 규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진건설이 광주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돼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총 사업비의 10%인 사업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를 4,800억 원으로 서진건설 측은 공모 지침에 나온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193억 원이라고 맞서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알뜰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고품이나 흠집이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른바 리퍼브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고 리퍼브 전문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대구방송총국 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서 처음 열린 이른바 리퍼브 박람회입니다. 철진한 재고품이나 반품된 제품, 약간의 흠결이 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겁니다.
매장이나 전시회에 진열됐던 이런 가구들도 5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런 매트리스는 지금 진공 압축에서 똘똘 말려오는 상태에서 가는 건데 개봉을 했으니까 펴져서 저희들이 압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배송 간다라는 그런 그밖에 없죠. 사용하신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리퍼브 제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생활에서도 스크래치라는 거는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 좋으면서 가격이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기회고 좋은 박람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반품으로 생긴 리퍼브 제품도 증가하는 추세. 최근 대구에도 대형 리퍼브 전문 매장이 새로 문을 여는 등 유통 구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또 쇼핑을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대구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이제 많은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알뜰한 스마트 소비가 생활 전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년 전 전북 지역에서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료 운전 교육을 통해 전북에서만 3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버스 주행을 연습하는 60대 남성. 경증 신체장애가 있는 서진우 씨입니다. 운전 관련 일을 하고 싶지만 학원비가 부담스러웠던 서 씨는 최근 무료로 대형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어떤 신체적으로도 자유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그만큼 넓어졌다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센터는 장애인들에게 교육비를 받지 않고 일반 차량은 물론 대형과 트레일러, 원동기까지 다양한 운전면허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이뤄집니다. 청각장애 때문에 못 배우고 조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2년 전 문을 연 뒤 전북 지역에서만 300명 넘는 장애인이 센터를 통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지원 대상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전체 장애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증 장애인들도 저희가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시든지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센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지난해 연말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 공공인프라가 잇따라 조성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대도시 중심의 주거와 산업,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춘 혁신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상무지구에는 460가구의 광주형 공공임대주택과 상무 소각장에 들어서는 대규모 도서관, 광주 공공의료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지난달 물동량이 2,589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5만 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교육들의 경제회복세로 차량과 차량용 부품, 철강 제품의 수출 물동량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수 광양항 항만공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 시설은 연구개발 시험장 12만 7천 제곱미터와 연면적 8천 제곱미터의 연구사무실 9개 동입니다. 입주 희망 기관은 오는 10월 5일까지 여수 광양항 항만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피해 예방을 위해 여수 국가산단 등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악취 관리 지역은 여수 국가산단, 화양 농공단지 등 여수 3개 지역으로 실태 조사는 오늘부터 대기질과 사업장 조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여수산단, 화양 농공단지 각각 1개 지점에서 복합 악취가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모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관련 기업과 기관 100여 곳이 참여해 대기오염 방지와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어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섬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섬관광기획자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선발된 인원에게 전문가 특강과 실무 인턴십 교육을 통해 섬관광기획자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정부 지원 논콩 전문 생산단지 또는 공동 영농 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이면서 재배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농협이나 농업법인입니다. 국산통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는 우수 생산단지의 기술을 전국과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자체 심사를 거쳐 시군 추천 후보 가운데 4곳을 추려서 농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으로 대상을 받은 생산단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수시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청년 부부 대상 결혼 축하금 지원 사원에 지금까지 180쌍이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올해 혼인 신고한 부부여야 하며 나이가 각각 만 49살 이하이고 한 명은 반드시 여수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풍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서귀포 해상을 지나 밤에 남해안 지역에 상륙하겠고요. 내일 새벽 대구 부근에서 온대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밤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진도가 밤 10시쯤, 완도가 11시, 광주와 여수가 자정 무렵에 가장 가깝게 지나겠고요. 태풍이 남해안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차차 발효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0에서 30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람 또한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6도, 장성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 28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해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이후에 가을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